자, 오늘 화요일은 김태형 소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법부는 또 검찰이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사법부까지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법률을 왜곡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이재명이란 사람을 정말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사실 지금 기득권층 내부에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을 날려야 된다, 우리가 네. 살려면, 아니면 윤석열로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일치하는 게 있죠. 예. 이재명 대표는 날려야 된다. 이게 말이죠. 사실은 진보 언론도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야 이재명 방탄하지 마. 야 없으면 딴 사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재명을 고집해? 이게 느껴져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쪽 기득권층 보수 세력이 네. 대권 주자도 없고 네. 어떤 대권 주자를 내세워도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못 이깁니다. 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서는 제일 큰 공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일단 날려야 뭐라도 우리 해볼 수 있겠다. 보수 대연합이든 뭐 독자 후보든 뭐든 간에 그 다음 구상이 가능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소장님 그렇다면은 이재명 아닌 다른 대체제로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네. 너보단 내가 낫지 너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다들 다 이제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네, 그래서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후보가 난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대1 구도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보수가. 예. 따라서 이쪽은 보수 대연합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네.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네. 지금 사법부는 사실상 뭐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장악됐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사법부를 예. 계속 작업을 하다가 거의 완전 장악했다. 그래서 완전히 검찰 독재의 동업자, 하수인이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사법부만 장악하면은 네.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맞습니다. 때리고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또 다른 기소를 네. 하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기를 사법부가 그래도 마지막 우리 사회 정의의 어떤 버팀목 마지막 기대의 언덕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완전히 손을 들어주고 아니 국민의힘조차도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마느냐 여기서 가늠을 했는데 이건 아예 징역을 때려버렸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하자고 난리를 쳤을 때 이미 저쪽은 다 준비가 끝났다고 봤어야 되는 거죠. 다 준비 끝내고 그걸 생중계해서 국민들 쉽게 하면 사기를 꺾고 충격에 빠뜨리자 뭐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법부가 검찰 독재 권력과 정권과 한 몸이 됐다. 이건 왜냐하면 검찰 독재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같이 결합이 돼야 그렇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법부 자체는 이미 사실 기득권화된 집단이에요. 네. 사실상. 근데 네. 이때 우리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래도 지금 상황 좀 봐가면서 윤석열 지지율 10%밖에 안 나오고 그렇지. 지금 거의 뭐 시국선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뭐 너희도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뭐 그랬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는 형은 안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윤석열이 무서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저는 사법부 쪽에서 그런 우리의 기대에 조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역관계에서 네. 윤석열 쪽이 우세하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뭐 합리적인 것에 그 우리가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적 실리적인 면에서 실리를 손 들어줄 것인가 이 고민에서 실리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죠. 재판부가 사법부가.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얘네들 앞으로 살벌하게 나오겠다. 우리가 여기서 판결 잘못 내리면 큰일 나겠다 하는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뭐 우리가 모르는 그 곳에서 딱 윤석열이 기세우고 나타나서 담배 피우면서 죽고 싶냐?
저는 목숨이 두 개냐? 그렇죠. 이랬을 가능성. 윤석열 정권이 공안 정국의 길에 지금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네. 그것을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네. 저쪽에서는. 예. 한동훈 감 잡은 것 같고요. 예. 한동훈이 윤석열 치다가 갑자기 꼬리 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것도 참. 그렇죠. 그다음에 명태균이가 또 입을 닫았어요. 네. 항복하고. 그렇죠. 그 기자회견 전으로. 그렇죠. 기류를 딱 보아하니 윤석열이 지금 준비 끝내고 바로 이제 공안 정국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괜히 깔짝대다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좆되는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재판부, 사법부도 그걸 읽었다. 그 흐름을. 그러면서 네.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정의로운 판결 내린다고 설쳤다가는 윤석열한테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모험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바이든이 어제인가요? 그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바이든이 이제 임기 2달도 안 남았는데 2달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야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쳐 미사일로 쏴 네. 미제 미사일로 쏴도 돼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네. 우리 아버지가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 군선복합체 네오콘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평화의 사도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콘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그렇죠. 상황을 악화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북파병설도 열심히 떠드는 거고 그걸 빌미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을 윤석열 정부가 모를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일을 제일 먼저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윤석열은 생각하기에 야 기회가 왔다.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1월 20일까지는 기회가 있네. 네. 그럼 이 흐름에 올라타서 나도 한국 상황을 트럼프 취임 전까지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예상됩니까, 소장님? 그래서 저는 참관단을 보낸 게 일단 제일 큰 문제고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지원부터 수차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삐라를 보내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혹한 대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북을 자극하는 행위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로 어떻게든 전쟁의 불길을 끌고 와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다시 추진할 거다. 사실 민주당에서 계엄 음모설을 주장을 하면서 선제 공격을 당한 셈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네, 선제 공격을 당했어요. 네, 민주당한테. 좀 뺏겼죠. 네. 타이밍을 놓쳤죠. 그런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북파병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다. 예.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를 날리는 게 좋죠 일단. 예.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큰 그림 속에서 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야,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이런 해석을 해주시는 분은 김태형 소장님밖에 없으신데. 그러면 11월 25일에 그 위증교사죄 판결도 뭐 보나만 하네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법정 구속될 가능성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네. 몇몇 언론을 보니까 뭐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런 선례가 없을 뿐더러 그 현역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죠. 자기 대선 주자 1위인데 이 사람을 체포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일어나면 계엄령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은근히 대가리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 국민들을 뭘로 보냐 하면 예. 뭐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날리면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미국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외계인 침공 영화들 보시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나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뭐 과학기술력이나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게 깨지는 거죠. 쉽게 외계인들한테. 근데 이겨요 항상. 어떻게 이겼느냐. 특공대가 딱 들어 침투해가지고 여왕 개미 같은 걸 죽여요. 에일리언식으로 하면 여왕 괴물이죠. 그걸 죽이면 그 순간 다 죽어요. 근데 이 발상에 뭐가 있냐면 적군은 하나의 그 여왕 개미에서 운영되는 곤충들이다. 개돼지다. 그러니까 윗대가리만 날리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발상이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영화에는. 네. 근데 저는 한국의 이 윤석열 정권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날리면 다들 이제 분위기가 죽어가지고. 사실 9월, 10월부터
그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용산 쪽은 야 일단 뭐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다 필요 없어. 이재명 아웃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그렇죠. 여기 이제 용산 분위기. 여의도 국민의힘 그 분위기는 한동훈이 그 뭐 내가 지금 2등이고 1등 이재명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지만은 1등이 사라지면 그렇죠. 내가 1등 아니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뭐 그래서 그렇죠. 야, 이 완전 미쳤구나 얘네들 그랬는데 지난번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이것들 나름대로 다 계산을 했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네. 사실 저는 국민들이 이 판결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봐야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만 집어넣으면 네. 너희들은 알아서 조용해질 거 아니야. 네, 네. 이게 잘못 본 거죠, 사실.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계인이 침투해도 지구인이 이기듯이 이건 뭐 아무리 그들이 군사적 외교적 어떤 그런 꼼수로 뭐 상황을 돌파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일단 10%대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네. 백약이 무효죠. 예. 잘 맞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저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도 뭐 이참에 혁신할 기회다. 이재명이 날아가면은 보수가 혁신해서 점수 따가지고 다시 저 집권 가능성을 높이면 된다. 이게 바로 정확한 그 보수들의 맞습니다. 내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될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대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이 워낙 깨어나 있기 때문에 거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탁월해서 네. 정치 지도자로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부상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해서 야당의 지도자를 만든 측면이 더 커요. 그렇죠.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해서 네.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도자로 만든 겁니다. 변방사또를 네. 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밀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의 정무 감각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런 보통- 정무 감각은 그렇죠. 탁월합니다. 보통 예. 수준이 아니에요. 수박도 청산하고요. 그 말입니다. 상당히 일거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보수 세력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민주개혁 진영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개돼지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예.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악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 네, 윤석열 엄청난 예. 악수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와, 근데 예전부터 제 그 사건 그 변호를 도와줬던 김윤우 변호사님 같은 분은 그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법 현실을 그런 네. 말씀을 아주 줄기차게 하셨거든요. 야, 그 말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되는데 자 이재명은 죽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재판도 많이 남았고요. 또 게다가 오늘 또 기소됐단 말이죠. 법인카드 뭐 네. 유용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여튼 뭐 것만 보인다면 무조건 기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예. 오히려 이재명을 더 어떻게 보면 국민적 정치인, 네. 거물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사법부에 내려진 사형 선고라고 봐요. 아, 사법부가 이제 그런 거죠. 야, 사법부가 이재명을 향해서 때린 중형이 아니라 네, 자기들 스스로. 사법부가 사법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 아니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데 우리를 봐라. 우리도 만만치 않은 놈들이다. 우리도 개혁해야지. 우리도 관심 가져줘. 우리도 개혁해줘. 예. 거의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또 민주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가만두겠습니까? 아, 개혁해야죠. 네요. 예. 검찰과 하나가 돼서 이런 짓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AI로 시키고 예. 인력도 좀 줄이고 AI가 하는 게 나아요. 네. 간단한 재판들은. 예. 좀 중요한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 재판들. 그렇죠. 이건 국민 재판, 참여 네. 재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결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네. 뽑은. 아니 그러니까 그 법원에 가 보면은 왜 그 여신상에 그 왜 눈 가리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죠. 그게 AI예요. 맞습니다. AI가 무슨 사람을 가립니까? 뭐 신분을 따집니까? 그렇죠. 학벌을 따집니까? 출신 학교를 눈여겨 봅니까? 눈을 가리는 게 AI라고. 근데 이제 AI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무작위로 국민들을 선별해서 배심원. 국민 배심원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판결하도록 판사가 혼자서 네. 지멋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제도가 꼭 필요하다. 아, 이게 판사들이 완전히 네.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이거 원님 재판이 돼버렸는데 원님 재판 얘기했더니 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이 옛날 원님들은 얼마나 그래도 공정하게 판결하려고 애를 썼는 줄 아느냐. 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원님도 원님 나름이겠죠. 예. 깨끗한 원님들은 그랬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법부 개혁도 이제 도마 위에 올랐다. 분명하게 우리 네. 국민들이 이 사건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국민 주권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몇몇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가던 시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는 이제 이낙연도 그렇게 해서 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 네. 국민들이 죽이지 않는 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심, 2심, 3심 어제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는 이제 1심이긴 하지만은 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이분이 사법부 극우 보수화에 거의 뭐 이 선두주자격이라고 보는데 633 원칙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해서 633이면은 반년 안에 이재명은 끝난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속도 되겠죠. 뭐 이 재판만 해도 벌써 2년이 됐는데 네. 633 원칙은 그냥 원칙일 뿐이지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속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선고가 사실 예전에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예,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네. 국민항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매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을 제명시켰을 때 부마항쟁이 부마항쟁이 터졌죠. 네. 그걸로 박정희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 사법살인하자 네. 재판부에서 네. 광주 민중항쟁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5.17 비상계엄 그 다음 날 그렇죠. 5.18.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보여주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네. 자기 지도자가 예. 그렇게 당하면 네. 아유 뭐 기운 다 빠진다 이제 집에서 밥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싸워요. 예. 그게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더라도 그 충격과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항쟁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국민항쟁의 엄청난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11월 25일 잘해봐. 잘해보라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재판부가 저는 큰일 했다. 역사적으로 민중항쟁을 국민항쟁을 폭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지지율이 이제 10%대인데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서 지금 그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지지율 괜찮고 예. 여야가 아주 대치 국면이고 예.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려졌으면 예. 사기 확 꺾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예. 근데 윤석열 지지율 10%밖에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퇴진시킬 거냐 탄핵할 거냐 아니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네. 또 곳곳에서 윤석열 물러나라고 난리가 나는 이런 흐름 여기서 이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사법적 살인을 해도 예. 저는 국민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살려낼 것이다. 그럼요. 어떻게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아니. 대선에 이재명 후보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 야당 지도자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아니 아예 그 생물학적으로 죽이려고 한 시도야 YSDJ뿐만 아니라 있었죠. 그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 진보당 조봉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 조병옥 신익희 네. 그래서 사이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그렇고. 아 장준하 박정희 대통령 네. 때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그 정권의 비참한 몰락을 네. 불렀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그 DJ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얘기입니다. 네. 네. 예. 44년 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80년이면 아직 저기 그 대학 들어가기도 전인 그런 때 그 그렇죠. 일이었는데 저 이재명 대표는 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그 전에 한번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아버지의 아주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한 그런 이력 때문에 위기에 다소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부 내지는 윤석열 검찰 독재가 네.
결단을 내리게끔 촉구한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믿지 마라. 네. 어차피 기대할 거 없다. 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부가 이걸 뒤집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이 선제공격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제공격 한 거예요. 공안 정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럼 이 선제공격을 여러 번 당하면 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쪽에서 좀 선제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미 그 김태형 소장님은 네. 9월부터 탄핵 얘기하셨어요. 탄핵으로 선제 공격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일단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발의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끌어모으는 전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기구 옛날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그거 만들고 거리 항쟁을 과감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네. 사람들 위한데서. 지금 그렇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선방만 때리면 돼요.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이미 그 네. 점포도 다 사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선제 공격으로 밀고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뭐 무슨 또 이제 수구 부패 언론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방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겠지만은 근데 그게 괴념치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보복을 그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신경 쓰는 상황에서 더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판사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네. 헌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도 국민이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위에 헌법이 군림할 수 없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믿을 곳은 항상 말씀하셨듯이 국민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한테 의거해서 네. 이 난국을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뭐 의회 안에서의 뭐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궁지에 몰고 껐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가 이 법률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법률적 사고는 이 세상이 법을 다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법치 아래 모두가 만민이 네. 그 평등할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아니 윤석열 김건희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무혐의 불기소 이쪽은 뭐 티끌만한 뭐 흠결이 보이면 의심이라도 가면은 다 그냥 기소 이런 판에 무슨 법률적 사고를 합니까? 법률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검찰 독재 정권에게 굴복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시스템에 통하는 겁니다. 복속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갖고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소위 이제 법기술을 무기로 삼고 있는 집단인데요. 네. 법률적 사고를 하면 안 되죠. 네. 항상 정치적 사고 내지는 국민을 중심에 둔 사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민은 진작부터 윤석열을 좀 끌어내리라고 네.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현재는 그것을 안 하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1월 20일 전까지가. 예.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윤석열이. 트럼프가 당선 취임하기 전까지.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덩달아서 형님들 지금 뛰는데 나도 한번 불 한번 질러볼까? 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전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바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네. 국민항쟁으로 돌입해야 된다. 뭐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전이라기보다는 내전은 두 개의 세력이 싸우는 건데 네. 지금 8대 1의 싸움 내지는 9대 1의 싸움이에요. 예. 국민들 중에 70~80%가 윤석열 탄핵을 바라고 네. 최소한 싫어합니다. 이거는 내전이 아닙니다. 내전은 6대 4나 5대 5 정도가 돼야 내전 아닙니까? 네, 혹은 4대 6이거나.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한 줌에 지금 네. 국민의 지지를 모두 잃은 집단이 기득권만 갖고. 기득권 시스템을 가지고 네. 공격하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